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고 싶은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자는 여자입니다. 먼저 여자는 경제를 주도합니다. 경제. 뭐니 해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돈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고향이 진안인데 전라북도 전주에 나와서 자취하면서 방을 여러 번 얻었습니다. 결혼 34년 차. 예, 방도 많이 얻고 집도 많이 얻어봤습니다. 또 학원을 많이 할 때는 세 군데 하면서 사무실도 얻어보고 두 아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13년 얼마 전에도 가서 방을 얻었습니다.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취업 준비하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서울에서도 아마 100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과 그 다음에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 둘을 가르치면서 줄 잡아도 30군데 가서 방이나 집을 놓고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뜻 떠올려 보니까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자, 방이든 집이든 계약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 그 크게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에서 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힘이 세죠. 여자가 남자를 이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할인을 해달라. 이거 좀 협상을 하자. 깎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남자로 온 사람은 되게 여자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이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자는 요전에도 그랬습니다. 서울서 이렇게 계약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가에 얻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원생이 좀 줄어서 그런지 빈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긴 하면서 한 50만 원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또 4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5만 원을 좀 깎으면 안 되겠느냐. 이 아들이 둘인데 대학에 이렇게 둘 다 다니면서 이제 하나 막 취업하긴 했지만 자, 여자가 나왔는데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부탁하는 거 좀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남자가 강자고 남자가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자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생각하면 내 형편이 사실이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그것을 감춘다고 형편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할인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여자가 주인인데 남자가 얼마나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면 저런 말을 할까 해서 그리고 대개 보면 주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한 70대 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연고는 대개 또 시골에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침 익산에 연고가 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말이 더 잘 통했는데 어찌됐든 5만 원을 할인하면 그게 어딥니까? 남자로서 부탁하기는 힘들지만 부탁하면 여자로서는 나이가 많은 우리 어머니 연배 비슷하려고 하고 적어도 고모 연배가 되고 그러던데 그렇게 여자들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남편한테 전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자가 힘이 세죠.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경제권을 쥐었으면 다 준 거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큰 거래를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장 보는 것까지 전부 다 여자들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어가 하나에 쓸만한 것은 3,000원, 더 제사상에 올릴 만한 건 5,000원. 요즘 그냥 먹을 만한 거 시장에서 봉투에 넣어서 파는 것도 1,000원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옛날에 같으면 몇백 원도 안 됐는데 그렇게 현실 경제가 현장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여자들은 잘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상추가 얼마나 비싸졌는지 배추 한 포기에 얼마인지 그리고 돈의 힘을 실감하죠.
동창회 갔더니 누구는 명품백 메고 오고, 누구는 뭐 혼자 사는데 어렵다고 하고, 그거를 실감하죠, 돈의 힘을.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기 때문에 큰 거래에서도 융통성 발휘할 때는 남자 못지않게 배짱을 부리고, 그리고 10원 깎을 때는 콩나물 10원어치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수도 있죠. 남자들은 직장 위주로 그냥 다니고, 돈은 자기가 만지지도 않고 아내한테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원래 카드로 긁어가지고 그 돈이 한꺼번에 결제되는데 언제 결제됐는지도 모르고 얼마 빠져나간지도 모르면 돈의 감각 때문에 더 화랑방탕 쓰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돈을 만지지 않고 여자한테 탔으니까 여자한테 이제 그 용돈을 얼마 타서 그것을 다 쓴 다음에 또다시 비자금도 없는 상태에서는 쓸 때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돈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오늘은 품 잡으려고,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지만 쏘고 나서는 이제 또 안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안주인한테, 마눌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남자는 직장 위주로 다니면서, 친구 위주로 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거니, 이렇게 또래끼리 이렇게 직장 동료처럼 그렇게 살겠거니 인식을 하지만, 여자는 시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동창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계해서 모임에서 동호인에서 만나면서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들어가고 이 경제의 위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짤 때는 매우 짜고 달 때는 매우 단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는 신분 상승하는데도 남자보다 훨씬 유리하죠. 자율적으로는 공부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자가 신분 상승을 하는 게 훨씬 쉬워졌잖아요. 지금은 뇌력의 시대잖아요. 근력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뽑는 데에서 여자들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외모, 남자가 뭐 예쁘면 장가 잘 가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요즘 뭐 남자 접대부도 있는 세상이니까 남자의 외모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외모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타고난 바로, 그 다음에 공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타력으로잖아요. 남을 만나서도. 이게 이제 되게 결혼이죠. 옛날에는 결혼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갈 수 있는 곳이 뭐 간호사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 직업도 국한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트럭 운전도 하고 버스 운전도 하고 크레인 조정도 하고 여자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하는 게 없죠. 그런 차원에서 신분을 자기가 바꿀 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남자보다도 선택지가 훨씬 높죠. 남자는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처의 신분도 자기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 신분 계승을, 상속을 자기가 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가 어깨에 매야 되지, 처와 처자죠. 자식도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막중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신분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경력 공백이 일어나더라도 1, 2년만 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좋으련만, 자기에게 매달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만 해도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세탁한다든가 신분을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을 전환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단절이 3개월만 당장 일어나도, 6개월만 일어나도 집이 휘청거리고 살림은 한 해 못하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그 용납을 안 쳐. 당신 송충이는 솔립이고 당신은 그게 저격이라고, 직장생활 해야지 무슨 자영업이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걱정이 그렇잖아도 되는데, 불안한데 자신감이 없는데 되게 차가 말리면 주저앉죠. 그런 차원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자들이
그 생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이 많은데 그것을 취미생활 삼아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창의력을 여러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뭐 내가 매달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 목숨 하나, 내 밥벌이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집안에서도 이를테면 그 남편이 있으면 여자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찌 보면 작가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창의적인 일, 돈 안 되는 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들에게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녀 대결하면 승자가 되기 좋다니까요. 금융구역은 뭐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생존력입니다. 생존력이라고 뭐예요? 살아 존재하는 힘이라는 이야기인데 생명력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있어요. 여기다가. 왜? 자녀를 낳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숨 걸고 요즘이야 뭐 출산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지만 옛날에는 출산하다 죽는 수를 제가 어릴 때도 동네에서도 꽤 봤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여러 설 중에 또 한 설은 이제 감정에 충실하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갖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조심성, 절제.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대한 것도, 자녀나 남편에 대한 것도 조심조심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목숨이, 자기 건강이 그렇게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책무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자녀는 자기 새끼는 자기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자녀들을 어디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주 가면 장애인을 둔 어머니는 내가 하루라도 자식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순서대로 한다면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야지만은 그런 장애인 자녀를 두고는 못 간다는 심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즉 자녀가 가는 걸 보고 죽고 싶다 그 이야기죠. 본래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데 그런 또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머니들은 생존력이 강하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강하니까 자기 본인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녀와 살 때도 밀착돼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특히 이 가족관계에서 좀 소원해 있어요. 서로 소외를 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들을.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살인사건 중에 존속살인이 한 7% 안팎을 차지합니다. 몇십 건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은 때는 뭐 그냥 천하가 다 뒤집어졌고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신문을 도배했잖아요. 그 사건으로. 그런데 지금은 한 해 몇십 건씩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정도가 됐다면은 그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는 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하고도 친하고 딸하고도 친해요. 딸은 여자 일생을 살아가는 그 딸에 대한 연민. 아들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대리 만족을 시킬 대리 왕자, 대리 세자. 남편한테 걸었던 기대를 그 기대까지 이루어야 할 유망주. 그러니 잘 소통하고 떠받들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차려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녀와 밀착되어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자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자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든 이 심리든 정신이든
종교든 사상이든 지식이든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여자니까 좀 약자다. 그래서 약자의 논리를 펴서 되도록이면 힘도 적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더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그렇게 또 들은 거예요. 남자는 같은 일이면 그냥 막 폼 잡고 힘을 많이 쓰는데, 즉 일만 투자해도 될 일에다가 막 5씩 투자하는 거예요. 남이 보면 막 더해요. 그러나 여자는 일 투자할 것 어떻게 뭐 0.8로 되도록이면 힘을 전략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약자이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총량의 법칙으로 보자면 힘을 쓴 여자든 남자든 같은 힘을 쓰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게 가늘게 가는 여자와 좀 짧게 굵게 가는 남자는 힘이라는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총량을 따져보면 같다. 그런 얘기도 하죠. 지금은 근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뇌력의 시대입니다. 머리를 쓰는 시대잖아요. 여기서도 여자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자들은 머리를 쓰거든요. 이게 고독한 사람, 약한 사람, 궁박한 사람들은 이 머리를 써서 살궁리를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약자로 살아온 이 여자에게는 그런 뇌력의 뭐랄까요, 비밀?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뇌력의 비밀이 있다고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물론 요즘은 뭐 여자네 남자네 하는 것을 이제 구분 못할 만큼 유니섹스 아주 비슷해졌는데도 아직도 여자가 사는 길과 남자가 사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자와 남자가 대결하면 여자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수긍할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아직도 남자 세상이지, 이렇게 지금 정치판 돌아가는 것만 해도 그럴 겁니다. 그 뭐 돌아가는 한 30명 나온 중에서 정의당 쪽 빼놓고는 여자가 주도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 못지않다, 적어도. 그리고 어찌 보면 이면을 보면 승자는 여자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